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7년 10월 3일 한 50대 여성이 옆집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면 목줄도 하지 않은 옆집 개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손 쓸 틈도 없이 돌진해서 사람을 물었는데요.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사고 시에 견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반려견 관리 문제가 뜨거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사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피해자는 유명 음식점의 대표이고 가해자는 가수이자 배우인 최시원 씨 가족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유명한 사람들이기에 이 사건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개에 물리자마자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엿새 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문에 사망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유가족은 부검을 원치 않았고 이미 장례까지 치른 터라 피해자의 공식 사인은 병사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 주인인 최시원 씨 가족 역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착한 개예요. 많은 개주인들이 하는 착각이죠. 하지만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2011년에 245건에서 2016년에 1019건으로 5년 사이에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2017년만 해도 진돗개가 1살 아이를 물어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7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 물려서 숨지는 등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개에 물리는 사고 대다수가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생겼는데요. 때문에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 이 두 단어를 붙여서 만든 패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가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동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1차 적발됐을 때는 5만 원, 2차 때는 7만 원, 3차 때는 1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처벌이 효과가 적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때문에 이 규정을 무시하거나 아예 모르는 반려동물 주인이 많은 것 역시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꼭 씌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남한에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건 동물보호법이 정한 6종의 맹견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지정한 맹견 외에도 다양한 견종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고 시 반려견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도 느슨합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명피해에 비해서 죄가 가볍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은 확실히 남한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1991년에 위험한 개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시행 중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이 반려견의 주인에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신형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이웃이 개를 통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이를 묵살한 끝에 끔찍한 사고가 났고 이 때문에 개 주인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또한 사람을 공격한 개는 안락사에 처해지거나 영구 구금되기도 합니다. 남한에서도 반려견의 목줄과 입막의 착용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개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개의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2017년 11월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가 된 일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서 법안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법률의 정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패티켓인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아무리 작은 개라도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에 걸맞는 예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건 남한 사람들이 밥보다도 더 많이 먹는다는 커피입니다. 저도 하루에 한 석 잔 정도는 꼭 마시는 편인데요. 한국인의 커피 사랑, 최근 화제가 된 기사에 대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는 커피가 한국을 점령했다, 한국은 커피에 의존하는 사회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그러자 이 기사에는 순식간에 600여 개의 비난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한국인과 커피의 관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커피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정말 커피가 한국을 점령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짧고 굵게 훑어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쪽 사람들이 한 해 동안 마시는 커피는 무려 250억 5천만 잔입니다. 1인당 연간 500잔을 마시는 셈이죠. 커피 시장 규모도 10년 사이 3배나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현재 서울에 있는 커피 전문점의 수는 약 1만 5천 개로 2002년에 760여 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무려 20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한국에 커피가 소개된 시기는 1890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왕실이나 상류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는데요. 커피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로 50여 년 전에 불과하고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금의 원두 커피가 급속도로 인기를 얻은 건 불과 1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커피를 마셔온 외국과 비교하면 짧기만 한 역사죠. 하지만 한국의 경제처럼 커피도 한국에서는 압축 성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커피와 한국인은 닮은 점이 많은데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건 바로 믹스커피입니다. 1976년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믹스커피는 커피 가루와 설탕, 그리고 가공된 우유가루가 모두 들어있어서 물만 부으면 뚝딱하고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간편하고 저렴한 믹스커피의 등장으로 커피는 남쪽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유행에 민감하다고들 하는데요. 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헤이즐넛이라는 향커피가 인기였습니다. 고소한 견과류 냄새가 났던 헤이즐넛은 당시 밋밋한 원두커피에 익숙하지 않았던 남쪽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이즐넛이 인공적인 향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질 좋은 원두 본연의 맛을 즐기는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죠. 2016년에는 원두커피 가루를 사용해 차가운 물로 오랫동안 추출한 콜드브루의 인기가 높았고요. 2017년에는 커피에 질소를 주입해서 맥주 거품처럼 곱고 부드러운 질감을 낸 질소 커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커피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와 물을 대략 1대 9의 비율로 섞은 커피죠. 아메리카노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 아메리카노로 대표되는 한국 커피가 점점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중인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들에서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진한 아메리카노를 따로 판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게 하나 건너 커피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한에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인 카페가 많습니다. 서울 지도에 카페를 점으로 찍으면 빈틈없이 촘촘히 박혀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카페가 성업 중인 이유는 단순히 커피만을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수다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커피에 빠져든 이유도 커피가 가진 바로 이 소통의 힘 때문은 아닐까요? 아침에 한 잔, 식후에 한 잔, 또 피곤해서 한 잔. 남한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은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기분 전환과 휴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보통 커피를 맛이나 향을 즐기기 위한 식품이라는 뜻의 기호식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남한에서 커피는 이제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서 생활 필수품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